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024년 지방직 9급 보신다고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뭐 점수를 떠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죠? 준비하셨던 그 기간은 솔직히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옆에서 여러분 지켜봤죠. 같이 달리면서 여러분 진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네, 우리 다 고생했다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점수를 떠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했던 그 노력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수는 이미 이제 다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험을 이미 보셨던 분들 지금 이제 우리 기술 단계에다가 커트라인 얼마인지 지금 마음 졸이고 지금 보시고 계실 건데,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 시험 여러분 뭐 주변에 또 다 많이 물어보셨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 과목 쉽게 나오고 전공에서 갈렸다. 그죠? 전공에서 이제 결정이 많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은 어떻게 나왔냐? 우리 환경공학개론이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셨지만 이게 약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냐.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 그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강하고 약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네,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금 첫 번째 이제 우리 화학인데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파트별로 보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파트 2, 원자의 주기성에서. 그러니까 우리 뭐 이온화 에너지라든가 원자 반지름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요번에 평소에는 사실은 조금 몇 년 동안 책을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는데 요번에 지금 원자 반지름이라든가 이온화 에너지 이런 부분들, 원자의 주기성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자, 그리고 여기 분자의 구조, 네, 파트 3 부분 나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체, 액체, 고체, 용액에서 조금 더 나왔었다면, 기체 부분이라던가 여기서 나왔다면, 이번에는요, 좀 문제가 화학이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제가 좀 이견이 달린다고 했는데, 여기 화학 반응 부분에서 골고루 다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평소에 이렇게까지 다 나오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골고루 두 문제씩, 그죠? 한 문제씩 이렇게 다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반응 파트를 제대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다. 근데 평소에 보니까 이 화학 반응은 조금 내용이 많고 어렵고 하니까 난 좀 앞쪽에 집중하겠다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던 시험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출제 비율은요, 장답형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계산형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장답형에 포함돼서 그죠? 계산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 이번엔 진짜 계산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험 푸는데 사실은 여러분 좀 시간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화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유형별로 봐도 계산에 조금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화학 되게 어려웠네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계산에 좀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화학 괜찮은데 라는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를 봤더니 난이도는 사실 솔직히 무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형태가 유형이 계산형이 많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가 조금 이제 뭐 작년이라던가 아니면은 재작년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난이도로 보면은 사실은 난이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범위도 뭐 아주 짜투리 문제, 뭐 아니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전체에서 다 출제가 됐고, 난이도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문제 어려웠다. 화학 문제 어려웠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우리 파트별로 그다음 유형별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트 5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체감 난이도가. 근데 그리고 시간 많이 걸렸다.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근데 난이도 비슷했거든요. 작년하고. 그리고 재작년하고 비슷했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범위도 딱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범위 안에서 다 나왔어요. 뭐 특정한 뭐 유기화학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나온 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요번에 고득점 받으셨던 분들은요, 뭘 잘했냐? 어, 시험을 푸는, 기출문제를 푸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풀이로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 아니고 진짜로 이론부터 원리부터 차근하게
밟아오시니까 한마디로 기본에 강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나와도 조금 약간 유형이 약간만 달라져도 이런 분들은 푸실 수가 있는데 기존 기출문제 그대로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한 높아봤자 한 80점, 그죠? 85점, 요 정도 점수. 근데 95점, 100점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잘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변형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제가 제 개인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총평이라던가 해설을 올려놨는데 거기 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신유형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우리 9번, 11번, 그 다음에 14번. 근데 이거 기존에 나왔던 걸로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존에 나왔던 방식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유형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출문제만으로도 이제 공부하신 분, 근데 원리에 조금 약하셨던 분, 이런 분들은 좀 약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10번, 17번, 18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고난이냐 그러면은 딱 하나만 가지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복합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트 3 내용, 파트 7 내용 이렇게 들고 와서 한마디로 짬뽕처럼 우리 뭐라고 하죠? 짬뽕 짜장 같이 나오는 이제 짬짜면처럼 그렇게 복합으로 나오는 문제. 그리고 다 배웠지만 약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출 문제만 봐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요, 우리가 고득점 받으려면은 백투더 베이직이에요. 베이직이 튼튼해야 사실은 여러분 고득점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나온 거 없어요, 사실은 요번에. 새로운 거, 어려운 거 나온 거 없지만 내가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여러분 화학 공부하실 때 백투더 베이직 하셔야 돼요. 기본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다. 그럼 원자 반지름 원리가 뭐지? 결국에는 유효액전하거든요. 이온화 에너지 원리가 뭐지? 유효액전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베이직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원자 반지름 주기율표상에서 뭐 전자껍질이 크고 물론 우리가 쉬운 문제는 그렇게 풀어요. 근데 이걸로 풀리지 않는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백투더 베이직 하셔서 이 유효액전하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면서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함정에 이제 빠질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걸 주의를 했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베이직을 이제 더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는 함수기 원소는 이거는 진짜 난이도 1. 엄청 쉬운 거, 이거 어떤 거예요? 네, 바로 이온화 에너지 문제인데요. 어떤 이온화 에너지인가요? 여기 1차, 2차, 3차, 4차 있으니까 이거 단계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계별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죠? 요거죠. 단계별로 이온화 에너지가 있는데 갑자기 커지는 구간이 있죠? 자, 여기가 지금 3차와 4차 사이입니다. 그러면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얘는 이 3차랑 4차 넘어가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전자가 이제 하나씩 떨어져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확 커진다는 얘기는 떼내기 더 힘들다는 얘기죠, 전자를. 그 말은? 네, 바로 전자 껍질 하나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체외각 전자가 몇 개? 3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N차와 N 플러스 1 사이에 확 커지는 이온화 에너지가 확 커지는 구간이 있으면은 이 원소는 바로 체외각 전자가 몇 개? 네, 바로 N개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3차와 4차에서 꽉 꺼졌으니까 얘는 뭐예요? 바로 체외각 전자가 3개. 그러니까 13족입니다. 그죠? 13족에 3족이라 그랬으니까 누구예요? 바로 네, 알루미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1 문제예요. 자, 그다음 2번 봅시다. 자, 2번은 이제 우리 기체 관련된 거죠. 제가 기체 관련된 문제는 보통 보면은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다 풀린다고 말씀드렸어요. PV는 nRT. 자, 여기서 변하는 건 제가 어떻게? 변하는 거는 왼쪽에, 그죠? 우리 등호 왼쪽에, 그다음 안 변하는 거 오른쪽으로 보내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온도 일정합니다. 그죠? 안 변해요. 변하는 거 압력과 부피네요. 그죠? 그러면 압력하고 부피는 변하고 나머지들은 안 변다는 얘기예요. 그죠? 온도 일정하고 우리 몰수 일정할 거고 뭔가 반응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수 일정하죠? 그럼 얘는 일정해요. 그럼 어떤 상수 K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조건이 바뀌든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떤 조건이 바뀌든 P1 곱하기 V1, P2 곱하기 V2 얘는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은 1ATM에
7리터잖아요. 그죠? PV 값이. 두 번째 조건은 이상기체인데 우리 P2 몰라요. 그 다음에 V2는 14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팽창했을 때 기체 압력 P2를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P2를 구하면 얼마야? 0.5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ATM으로 나왔으니까 단위가 ATM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보니까 지금 밀리미터 수은주로 물어보죠? 그럼 ATM은 1ATM은 얼마랑 같아요? 네, 760 밀리미터 수은주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환산했더니 760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38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 1문제고요. 네, 우리 파트 4-1, 그 챕터 1의 기체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체 문제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 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아보가드로 법칙까지는 여기로 다 이제 PV나 NRT로 다 정리가 되죠.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 변하는 것과 안 변하는 것 구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우리 연습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답 찾으실 수가 있고요. 3번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 우리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매번 나오는 거 화학평형에서 평형의 이동,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그죠? 이번에는 평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으니까 정반응에 치우쳐지는 거 조건을 찾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온도를 낮춘다. 온도 나오면 뭘 봐야 돼요? 얘가 정반응이 발열이냐 흡열이냐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델타 H가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정반응이 뭐예요? 네, 바로 발열 반응이에요. 자, 그럼 우리 르샤틀리의 원리는 어떤 건가요? 온도 변화가 생겨요. 그럼 지금 여기 온도를 낮춘대요. 온도를 감소시키면 어떤 조건을 변화가 시키면은 그 조건 변화를 감소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반응이 치우쳐지죠. 그래서 온도를 감소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증가시키는 방향. 온도를 증가시키니까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네, 열이 발생해야 되니까 발열 반응이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 여기서는 정반응이죠. 그러니까 정반응 오른쪽으로 반응이 일어나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죠.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자, 니은 봅시다. 자, 얘는 촉매예요. 자, 우리 촉매 같은 경우에는 변화시키는 화학평형에 관여 안 합니다. 그죠? 얘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만 관여할 수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 크기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반응 경로 바꾸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응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평형이라든가 뭐 델타 H, 그러니까 뭐 반응 엔탈피라든가 이런 거 전혀 촉매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그다음 디귿, 압력을 감소시킨대요. 자,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을 반대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죠. 압력이 증가시키는 건 말 그대로 기체 쪽수, 몰수가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반응물은 기체 몰수 4라면 여기 생성물은 2예요. 그러니까 기체 몰수가 증가되려면 2에서 4로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다음 리을. 그럼 벌써 답 나왔네요. 그죠? 우리 답은 기억 리을 이거겠네요. 그죠? 우리 기억 니은 디귿만 잘 풀었어도. 근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N2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에요. 그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를 시켰대요. 그럼 반응물 농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죠?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 늘어나는 방향이 바로 정반응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되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쉽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응용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거 기체 몰수하고는 관여되지만 우리 고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 압력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럼 고체는 아니고 기체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좀 헷갈리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내용은 없이 아주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화학평형은 항상 힘들어 하니까 난이도 2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4번입니다. 자, 베스퍼 이론으로 예측한 분자의 결합각도. 이건 뭐 우리 결합각, 그죠? 분자 구조 찾는 거는 매번 했던 겁니다. 자, 이제 BF3 1번에 얘는요. 평면 삼각형이고요. 이렇게 생겼죠. 얘는 평면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무극성이고. 그죠? 극성으로 보면 무극성이고. 각도는 120도예요. 그죠? 그리고 중심 원자의 혼성유리탈은 sp2. 그죠? 이런 것까지 우리 쫙 다 여러분 한마디로 프로파일 나열할 수 있으셔야 되죠? 자, 2번, 요건 1번이고 2번 볼게요. 자, 2번은 H2S입니다. 황화수예요. 자, 우리 일단은 베스퍼 이론으로 루이스 구조로 점전자를 하면 요건 뭐예요?
이거 H2O하고 사실은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구분형이네. 얘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극성이야. 그죠? 근데 전자는 요 가운데, 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 2개, 비공유 2개니까 2,2. 그러니까는 우리 혼성 오비탈은 sp3네. 알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각도 같은 경우에는 H2O 같은 경우는 104.5도인데 제가 그거 기억나세요? 수소 결합하고 있는 애. H2O, 그 옆에 NH3. 자, 얘네들이 있잖아요. 산소랑 질소 있으면 그 밑에 우리 같은 체외각 전자를 가지는 3주기의 PF3. 여기는 H2S 같은 경우에는 결합각도 예외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2주기까지는 오비탈 혼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107도, 얘는 104.5도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3주기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비탈 혼성이 안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90도, 결합각도가 90도 가까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비탈 혼성이 뭐냐면 p 오비탈, s 오비탈이 같은 레벨로 이제 같은 이제 반발력을 가져서 한마디로 최대한 펴지는 걸 보지만 얘네들은 그 한마디로 p 오비탈, s 오비탈 얘네들 간에 서로 간에 에너지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오비탈, 혼성 오비탈이 안 일어나서 예외적으로 얘네들은 90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문제죠, 이거. 그죠? 그래서 얘는 104.5도가 아니고요. 얼마? 네, 90도입니다. 근데 일단 이걸 모르더라도 180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여러분 답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2번으로.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딱 나와야죠. 메탄이잖아요. 그죠? 자, 뭐예요? 말해봅시다. 네, 정사면체, 입체죠. 그죠? 우리 평면 삼각형하고 구분형은 평면입니다. 자, 제가 왜 요거까지 하냐. 여러분, 어떤 거 하나 공부할 때는 특히나 분자의 구조 나오면은 이건 여러분 따라와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외워서 따라온다기보다는 많이 해봐서 그냥 외워지도록 와야 되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정사면체. 그래서 입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무극성이에요. 그죠? 우리 공유 4개 있으니까 4, 비공유 없고 그래서 4,0에 입체수는 4인 네. 혼성 오비탈 가운데 탄소 sp3 구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합각도는요. 네, 바로 109.5도예요. 자, 그 다음에 H2O 이미 했네요. 그죠? H2O 이렇게 생겼죠. 자, 얘는 결합각도 104.5도고요. 그 다음에 얘는 구분형이고 아까 우리 H2S랑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구분형 평면 극성이고요. sp3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일단은 이게 왜 나오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우리 이론 때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여러분 한 번씩 적어보면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그러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자, 5번 기체입니다. 자, 25도씨 OATF 1리터의 반응기에 지금 수소랑 질소가 3대1의 몰비로 혼합이 돼 있대요. 그림 그려보면은 여기 어떤 반응기에다가 1리터고 그 다음에 OATM으로 있고요. 이 안에 지금 H2랑 N2가 3대1로 있대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수소의 부분 압력, 그 다음 질소의 부분 압력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 압력에 관련된 법칙이죠. 그죠? 부분압 공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부분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다. 그러면 수소의 부분 압력은 그 수소의 몰 분율에다가 전체 압력 곱한 거랑 같죠. 그죠? 여기에 대입하시면 돼요. 몰 분율만 그럼 구하면 되겠네요. 자, 몰 분율은 뭐예요? 전체 지금 그죠? 수소랑 질소 전체 몰수 합쳐니까 4인데 그 중에서 수소는 3이잖아요. 그리고 전체 압력은 얼마? 5atm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4분의 3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4분의 15네요. 그죠? 얼마예요? 3.75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3.75. 그 다음에 질소는
1.25가 되겠죠. 어떻게 나와요? 네, 몰 분율로 하면 4분의 1 곱하기 5 하고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압력 5에서 그죠? 여기 수소만의 압력 3.75 빼도 나오죠. 그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 충분히 가능한데 어떤 거 주의해야 될까요? 이거 잘못 보지 마세요. 질소를 3으로 보고 수소를 1로 보면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번이 정답이 나요? 1번이 정답이 나와요. 계산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점수가. 그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뀌지 않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자, 요거는 우리 파트 2에 네, 원자, 이온, 반지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거 찾아요. 자, 반지름은요, 일단은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경향성은 일단은 첫 번째 전자껍질수 큰 게 최고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전자껍질수를 가진다면 이제 유효액전화가 클수록 훨씬 더 핵에 가까이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반지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유효액전화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원자 번호가 유효액자가 클수록 그죠? 작아지니까 원자 번호 작을수록 반지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성을 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넣어 봅니다. 플로르 여기 있을 거고요. 자, 플로르 마이너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전자 하나 붙은 거죠. 그죠? 여기 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O2 마이너스 여기 있겠죠? 일단 산소는 여기 있겠지만 그다음에 SE 마이너스 황은 여기 있어요. 일단 이온을 떠나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시켜놨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은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황에다가 전자가 2개 더 들어간 거니까 전자 껍질수가 변하진 않았죠. 그죠? 전자 반발력 커지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이제 중성의 원자보다 음이온은 훨씬 더 뭐가 커요? 원자 반지름이 큽니다. 왜 그래요? 전자 반발력이 커지니까 더 퍼지잖아요. 그래서 더 커지고 같은 이제 중성 원자보다 양이온은 전자 껍질이 하나 벗겨지죠.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래서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황보다는 어때요? Se-가 훨씬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전자 껍질수 제일 큰 거 찾으니까 첫 번째 제일 이제 한마디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큰 거는 Se-예요. 왜냐면 얘는 전자 껍질수가 3개고 나머지는 다 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얘네 셋을 보는데 일단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플로르보다는 플로르 마이너스가 훨씬 더 원자 반지름이 크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거 O2 마이너스랑 F랑 한번 보면은 자, 여기 얘랑 보기는 힘드니까 우리 요것도 배웠습니다. 뭘 또 배웠냐?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면은 전자가 같은 애들이에요. 전자 수가. 그래서 어떤 거 여기 나와 있는 뭐 플로르 마이너스, 그 다음에 O2 마이너스, N3 마이너스 이런 애들 전부 다 누구?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 나트륨 플러스, Mg 플러스 이런 애들. 그죠? 자, 이런 등전자 이온은 전자는 수는 같으니까 이제 전자 반발력은 똑같은데 핵 전하량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핵 전하량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세게 끌어당겨요, 전자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죠. 그래서 원자 번호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원자 번호 작을수록 등전자 이온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로르 마이너스가 플로르보다는 이제 더 큰 거 알겠어요. 그죠? 플로르 마이너스보다는 누가? O2-가 더 크다는 거. 이거 등전자 이온 관계로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정리하면은 전자 껍질 수가 제일 큰 거. 그죠? 여기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음이온하고 중성 원자 사이에 누가 더 큰지 우리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걸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관계는 등전자 이온 관계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작은 거는 몇 번이 정답? 네,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원자랑 이온이 섞여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주기율표 상에서 그죠? 봤던 것처럼 전자 껍질 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진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결국에는 유효핵 전화가 어떻게 되냐?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7번 봅시다. 자, 또 나올 게 나왔네요.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자, 이거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힘 나오면 여러분 가장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게 끓는 점 순서잖아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분자 간의 힘이 크면 클수록 이제 끓는 점 높아진다. 요거 우리 생각하죠. 근데 이 분자 간의 힘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죠? 자, 어떤 거? 여기 있는 분산력. 그다음 쌍극자힘, 그다음 수소결합이에요. 이게 분자 간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 분산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뭐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가지고 있는, 즉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든지 분산력은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극성이면은 쌍극자 힘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성이면서도 수소결합을 가진다 그러면은 극성이니까 쌍극자 힘도 있고 수소결합 또한 얘네는 이 수소결합을 가진 분자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가지네 얘는.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있고 극성 분자는 요 2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옳은 거 보겠습니다. 기억. 분산력은 극성, 무극성 분자 모두에서 발견된다. 네, 분자라면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고요. 니은 볼게요. 분자식이 C4H10인 구조 이성질체 끓는 점은 서로 다르다. 자, 우리 요거는 우리 파트 7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에 얘 우리 뷰테인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탄소가 4개가 이렇게 일자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지 하나 있는 거, 요 2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요걸 우리가 노말 뷰테인, 얘를 아이소 뷰테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오보다는 아이소, 아이소보다는 노말, 즉, 한마디로 뭐가 일자 형태로, 가지 형태보다는 일자 형태로 될 때가 훨씬 더 끓는 점이 높다 그랬어요. 그 말은 분자 간의 힘이 더 크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분자 간의 힘을 끊는 게 끓는 점이잖아요. 근데 이 끊을 때 보면은 이 일자가 될수록 이렇게 옆분자랑 옆분자 사이에 접촉 면적이 훨씬 더 커지니까 끊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 이성질체의 끓는 점은 서로 다르죠. 맞죠? 우리 노말이냐 아이소냐 네오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은 맞는 설명이에요. 디귿 볼게요. HBr의 분자 간의 인력 세기는 Br2 분자 간 인력 세기와 같다. 같지 않죠? 일단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얘는 뭐고? 극성이에요. 그죠? HBr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한쪽으로. 전기음수도가 Br 쪽이 훨씬 더 크니까 이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극성이고 Br2는 무극성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성과 무극성이면 누가 더 분자 간의 힘이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극성이. 왜? 가진 게 하나 더 많으니까 분산력만 있는 거 아니고 쌍극자임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이 되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반감기가 3.81일 라돈 102.4mg이 붕괴돼서 3.1mg으로 되는 경과되는 시간은 자 반감기인데 라돈이에요. 라돈은 방사능 물질이죠. 방사능 물질은 반응 속도식에서 1차 반응 속도식 따라갑니다. 근데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일정해요. 그죠? 이건 우리 이제 자다가 일어나도 진짜 일정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1차 반응은. 그러면 얘가 반감기 몇 번 겪었는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이 반감기라는 거는 처음 농도에서 낮은 농도가 절반 될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은 102.4에서 3.2가 되려면 얘가 한마디로 몇 번 줄어든 건지 이게 몇 분의 몇인지 알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정도 나요? 3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32 곱하기 아이고 32 4 6 6 9 그렇게 나오네요. 그죠? 32 요렇게 약분하면 32분의 1 나옵니다. 32는 2의 5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의 5승하고 같죠? 그죠? 그러니까 절반 되는 걸 몇 번 지난 거예요? 5번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반감기 5번 지났네? 그래서 3.81 곱하기 5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3.8 곱하기 5를 제가 그냥 이제 얼마로 둘 거냐면 2분의 5로 둘게요. 2분의 10으로 둘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9 되죠? 그죠? 19. 38 곱하기 10, 그죠? 38 나누기 2 하니까 19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산화수에 대한 계산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 우리가 보통은 산화수 변화 물어본다든가 산화수 계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약간 변형했습니다. 어떤 걸 변형했냐? 전체적인 산화수, 전체, 뭐 에소트 전체 산화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헷갈렸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1번의 SO2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은 황의 산화수에다가 산소 마이너스 2가 2개 있으니까 전체 중성이니까 0이 나오려고 하면 황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서 황이 플러스 4고 산소 마이너스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전체 다 합치면 산소랑 이제 황 둘밖에 없으니까 이거랑 이거 산화수 다 합치면 0인데 어차피? 그죠? 우리 왜냐면은 계산 안 해도 중성이니까 전체 다 합치면 0 나오는 걸. 근데 그런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고 각각 하나씩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주의해야 될 게 전체를 다 물어본 게 아니다. 전체 뭐 S랑 O 2개 다 합친 거 물어본 게 아니라 각각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황의 산화수는 4고요. 그 다음 누구?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플러스 2가 되는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NaH예요. 보통은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다 플러스 1로 계산하지만 예외가 있죠. 언제? 수소보다도 전자를 더 잘 뺏기는 애가 있을 때는 그죠? 어떤 애? 이런 알칼리 금속. 그죠? 얘네들이 있으면 얘가 얼마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기본적으로 나트륨은 금속이고 그래서 전자를 잘 뺏기고 수소는 기본적으로 무극성 아니 우리 뭐죠?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잘 얻잖아요. 금속보다는. 그래서 여기 예외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산소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우리 산소 아니고 수소죠. 수소의 산화수 합은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돼요. 그래서 맞네요. 그 다음 3번. N2O5. 자, 여기서 산소는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럼 질소 2개에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5개 있어서 전체 중성 나와야 되니까 우리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어떻게 돼요? 질소 플러스 5, 산소 마이너스이니까 합치면은 산화수 합은 플러스 3이구나.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치는 게 아니고 어때요? 하나씩 합친 겁니다. 산화수를. 그 다음 4번 K매너버. 자, 요때는 얘는 칼륨은요 1가니까 그죠? 우리 알칼리 금속이니까 플러스 1. 얘는 산소 마이너스 2죠? 이때 망간 어떻게 돼요? 자, 플러스 1 더하기 망간의 산화수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에서 전체 중성 나오려고 하니까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쳤더니 1 더하기 7 더하기 마이너스 2 했더니 얼마? 플러스 6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5가 아니고 6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제가 봐서는 요게 난이도 제일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난이도 3. 자, 뭐냐? 바로 여기 보니까 산과 연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연기 반응, 중화 반응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문제냐 볼까요? 자, 지금 1 몰롱도 HCl 수용액이 100ml가 있대요. 그죠? 그럼 기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 500ml의 증류수를 첨가를 하면 여기에다가 증류수를 넣어준대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됐냐? 0.2 몰롱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몰롱도라고 하면은 뭐예요? 몰퍼리터. 용액 1리터당 용질의 몰수잖아요. 그죠? 여기서 용질은 뭐고? HCl입니다. 그리고 리터, 이제 용액은 이 HCl과 물 합친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HCl이 얼마 들어있냐, 몇 몰 들어있냐를 보면 HCl 1몰롱도래요. 그러면 1몰 퍼 리터에다가 100ml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 용액의 부피, 요거에 부피를 곱했더니 어떻게 돼요? 네, 이 중에서 지금 HCl은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0.1 몰의 HCl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물을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몰농도에 대입하면 역시 용질의 몰수는 0.1몰로 동일하고 용액의 이제 리터만 바뀌잖아요. 원래 0.1리터 있었는데 500ml 더했으니까 0.5리터 더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 돼요? 0.6분의 0.1, 그러니까 6분의 1 몰농도 돼요. 근데 이게 0.2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니은, 용액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총량은 2몰이다 그랬는데, 자, 요거 볼까요? 요번에는 이 문제는 이거 물 넣은 거 아닙니다. 그죠? 그냥 얘만 있는 거예요. 자, 용액 안에 이온이 뭐가 있을까요? 얘가 지금 들어가서 완전히 물에 녹았대요. 그죠? HCl이. 그러면 HCl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0.1 몰농도였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은 1대1이니까 얘 0.1몰, 얘 0.1몰 합치면은 0.2몰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2가 아니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어요. 그다음 D급 볼게요. 자, 페놀프탈레 용액을 넣었을 때 색이 변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거 같은 게 HCl 넣어주면은 산이잖아요. 그죠? 산일 때 우리 이거 지시약에 이제 지시약 색깔 있잖아요. 산일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페놀프탈레인 무무빨이죠. 그죠? 뭐예요? 산일 때, 중성일 때 무색이고 염기성 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이니까 당연히 페놀프탈레인이 변색되지 않아요. 무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디귿은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답 나왔어요. 기억, 니은 틀렸잖아요. 그러면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도 리을 풀어봅시다. 리을. 이 몰농도 NaOH 수용액 50ml를 첨가를 하면 pH는 7이다 물었습니다. 이거는 HCl이 지금 있고 여기에다 NaOH를 넣는 거니까 산염기 반응입니다. 그죠? 산염기 반응인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염기 반응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산염기 할 때 이제 서로 혼합해서 섞으면은 산 빼기 염기 그죠? 전체 합친 거 분의 3 빼기, 그죠? 4는 이제 수소이온, 몰수, 빼기, 염기의 OH 마이너스, 몰수. 해서 더 많은 게 이제, 더 많은 애를 남는 애, 그죠? 1대1로 반응하고 남는 애 따라가잖아요.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0이 나오면 이건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pH가 7이 될 거고, 얘가 만약에 0보다 그럼 누가 남는 거예요? 수소이온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가 더 크다 그러면은 OH-가 수소보다 더 많으니까 염기성 될 거거든요. 그럼 pH가 7보다 더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자, 1몰농도에 자 100ml인데 요거 우리 제대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0.1리터로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1몰 퍼 리터 곱하기 0.1리터입니다. 자, 빼기. 그 다음에 우리 NaOH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0.05 되겠네요. 계산했더니 0 나와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0이면은 중성이에요. 산염기 완전히 중화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성이니까 pH 7인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러더포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러더포드가 제안한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거죠. 원자 모형의 변천에 관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러더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거예요? 우리 태양계 모형, 그러니까 원자 핵이 가운데 밀도가 크고, 그죠? 아주 작은, 그죠? 아주 작고 이제 밀도 있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다. 그죠?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보니까 전자는 양자된 궤도를 따라 핵 주위를 움직인다. 양자화라는 말 나오면 이거는 누군가요? 보어입니다, 여러분. 보어 이후예요. 그래서 양자화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전자 껍질이 이렇게 어떻게 이제 어떻게 에너지가 에너지 준위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걸 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어기 때문에 러더포드 아니고요. 니은 볼게요. 균 입자 질량의 대부분 모든 양전하는 원자핵이 집중되어 있다. 네, 맞죠? 우리 원자핵 같은 경우 여기 아주 밀도가 큰 거 있지. 플러스. 그죠? 플러스로 질량 대부분이 이제 원자핵에 존재하고 양전하고. 그죠? 그 주변을 마이너스 전자가 아주 작은 질량이 작은 전차가 돌고 있으니까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금박의 알파 입자를 조사했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산란하지 않고 통과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뭘 알았어요? 아, 대부분 원자는 빈 공간이네. 근데 가운데 한두 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확 튕겨 나오는 거 보니까 양 플러스 전하띠는 아주 밀도가 큰 것이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조사했을 때 대부분 알파 입자는 투가예요. 왜? 대부분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자 모형의 변천이라기보다는 이 원자 모형에 관해서 이제 지금 나한테 되게 오랜만에 났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뭘 물어봤었냐면은 원자 모형 어떤 게 이제 한마디로 진짜 말 그대로 변천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러더포드에 관해서 이제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원자 모형의 특징들,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여러분 꼭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러더포드와 톰슨 같은 경우에는 실험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봐주셔야 되죠. 자, 12번 봅시다. 자, 요거는 우리 평형상수 계산하는 문제네요. 그죠? 자, 지금 700 켈빈에 H2 그 다음에 I2 반응해서 HI가 생성되는 이 반응에서 평형상수 KC가 이제 60.5래요. 이때 평형 상태에서 지금 10리터 반응기에 들어있는 H2, I2 몰수가 각각 1몰, 2몰이래요. 그러면은 HI 농도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평형상수를 구할 때 평형상수는 반응물질 평형 농도분의 생성 물질의 개수는 여기 2가 있으니까 제곱으로 올라가고 농도 곱이잖아요. 그죠? 농도 비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뭐예요? 바로 다 단위가 몰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형 상태라고 가정했으니까 평형 상태에서 H2는 자, 얼마예요? 10리터에 이제 1몰 있으니까 0.1 몰농도고 얘는 0.2 몰농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H2가 0.1, 여기는 0.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몰농도가. 몰농도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분의 HI의 제곱. 이렇게 계산한 게 온도가 안 바뀌면은 어떤 조건이 이제 바뀌든 간에 평형 상수는 일정하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요게 얼마? 60.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HI 제곱이 얼마가 돼요? 60.5 곱하기 0.1 곱하기 0.2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0.0인데 이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로 이렇게 놓고 60.5라고 하면은 그죠?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121 나오죠? 그죠? 1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럼 얘는 100분의 121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00은 10의 제곱이고 121은 1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10분의 11의 제곱, 즉 1.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HI가 얼마가 되는 거야? 네, 10분의 11, 즉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푸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식으로 푸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산에서 좀 시간 걸리는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곱이 나오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반응 메커니즘도 매번 나오죠? 자, 반응 메커니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겁니다. 전체 반응 속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응 메커니즘 중에서는 1단계, 2단계 있는데 가장 느린 반응의 속도가 전체 반응 속도랑 같죠? 그래서 이때는 전체 반응 속도는 2단계 속도랑 같습니다. 그럼 2단계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에다가 2단계의 반응 물질 이렇게 구한 거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NOBr2 같은 경우가 이게 반응 물질이 아니고 중간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중간 생성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농도를 알려고 하니까 이 1단계가 빠르다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빠르다면은 이 1단계의 정반응과 1단계의 역반응이 이미 평형에 도달했다. 그럼 평형에 도달하면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평형에 빠르니까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으면은 자 1단계의 정반응 속도는 K1 NO BR2 1단계의 역반응 속도는
자, 여기 역으로 가는 거 보면은 역시 반응물질이 이때는 NOBr2가 되잖아요. 그래서 K-1에 NOBr2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NOBr2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정식으로 정리를 하면 K1 1 K-1분의 K1 NOBr2가 되죠. 자,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K-1분의 K1, K2 그죠?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NO가 이제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Br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나요? 네,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응 메커니즘은 구하는 게 가장 느린 게 누구냐? 가장 느린 반응이 전체 반응 속도가 되고 그때의 속도에서 중간 생성물이 나면 그 전에 나오는 빠른 반응은 이미 뭐 했으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중간 생성물의 농도를 찾아서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NO2에 관해서 2차, 그죠? 그 다음에 Br2에 관해서 1차. 그래서 전체는 반응 차수 3차 반응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같이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 봅시다. 자, 요 문제도 여러분 약간 오답을 좀 피할 부분, 그러니까는 내가 함정에 빠질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문제예요. 자, 이거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그죠? 크롬 같은 경우에 지금 전자배치 홀전자로 채워진 오비탈 개수가 얼마냐 그랬거든요. 보통 전자배치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크롬 같은 경우에는 24번이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죠? 18번까지가 아르곤의 전자배치 따르고 그 다음 보통은 이제 4s2에 여기 번호, 원자 번호 이제 4가 있으면은 3D에 4개. 그죠? 우리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만큼 오는데 예외적으로 우리 누구? 24번 크롬과 29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 4S의 1. 그래서 하나가 4S 있던 전자 하나가 3D로 하나 옮겨진다 그랬죠. 그래서 왜? 이게 훨씬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얘도 예외이기 때문에 24 크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전자 배치를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4S의 전자 배치 보면은 홀전자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전자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3D 오비탈에는 방이 5개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홀전자로 채워진 오비탈 개수는 몇 개? 6개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어떤 게 오답이 있을 수 있을까? 예외적으로 된 거를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홀전자 몇 개? 4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실수할 수 있는 게 4S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5개 나오는 거예요. 그죠? 3D만 생각하면. 근데 요번에는 이제 이게 예외라는 거 보시니까 O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오답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외라는 거 우리 21번에서 30번까지 보면은 이렇게 전자 배치가 중성 이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4S1으로 떨어지는 2가지 여러분 제가 몇 번을 강조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꼭 숙지를 하셔서 이 문제를 푸셨으면은 정답 맞추시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깁스 자유에너지 이 식이죠. 이 깁스의 자유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번 시험에 화학 반응, 그러니까 파트 5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예년보다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많이 나왔다, 평소에 안 나오는데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깁스 자유에너지 계산하는 부분이 7급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9급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얘가 지금 자발일 때 온도 얼마냐 그랬어요. 자, 자발이라는 얘기는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죠. 이때가 자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델타 H 값이 200 kJ/몰이고 빼기 우리 T를 구하는데 델타 S는 500 J/몰 켈빈이에요. 자, 여기 0보다 작대요.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킬로줄이에요. 여기는 킬로줄이고 여기는 줄이죠. 단위 통일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공을 3개를 더 붙여서 네, 20만 줄로 바꿔줄게요. 1kg줄은 1000줄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줄 퍼 뭐 어차피 단위 같으니까 이렇게 상쇄시키면 결국에는 200000 빼기 500T. 이때 T는 단위가 켈빈이네요. 이게 0보다 작게 나와요. 그러면은 200000보다 이제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500T가 크다 나오죠? 그러면은 500으로 나눠주면은 400T는 400보다 크면 돼요. 400켈빈보다 크면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400켈빈보다 큰 거, 얘 안 되고 얘 안 되고 얘밖에 없죠? 그죠? 온도랑 무관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표준 연소율을 구합니다. 자, 표준 연소열, 뭐 표준 생성열, 표준 뭐 아니면 분해열 이런 거 여러분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분해열 그러면 어떤 표준 물질,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물질 1몰을 표준 상태로 이제 분해할 때 그때의 반응 엔탈피 값이고, 표준 우리 생성열이면 표준 물질을 반대로 이제 이 물질 1몰로 만들 때 그때의 반응 엔탈피. 표준 연소율은 뭘까요? 자, 얘 1몰을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시킬 때, 연소시키면 뭐 탄소는 CO2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소는 H2 될 거고, 이렇게 연소시킬 때 그때의 반응 엔탈피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준 연소, 우리가 구하는 값을 이제 반응식으로 쓰면, 연소 반응, 반응식 쓰면 탄소 2개니까 CO2 2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H2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산소 앞에 개수가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이 반응을 우리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이때에 우리는 지금 반응 엔탈피 값이 우리가 구하는 표준 연소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3개의 반응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헬스의 법칙 배웠잖아요. 헬스의 법칙이 뭐예요? 주어진 걸 가지고 새로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때 이 반응식을 어떻게 우리가 조작했냐에 만큼 반응 엔탈피 조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죠? 왜? 델타 H는 상태 함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겁니다. 그때 제가 팁을 드린 거, 자, 여기 화살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어디에 있는지 방향이 맞아야 되고 개수 맞도록 조절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C2H2가 지금 얘는 우리 구하는 거는 왼쪽인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요. 개수는 같죠? 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은 개수 1로 해서 빼주는구나. 한번 적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는요. 없고 CO2가 있죠. CO2가 여기 개수가 2예요. 그죠? 방향은 같고. 그럼 2번은 2를 곱해서 더해주는구나. 그럼 2가 되네요. 그죠? 또 적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H2O는 그대로 이제 그죠? 방향도 같고 개수도 같으니까 이건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럼 1번은 더해줍니다. 그러면 상대까지 일단 적어야 되지만 일단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온지 보자고요. 자, 일단 H2 자,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같은 쪽에 이렇게 있으면 개수 갖고 하면은 상쇄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EC 되죠? 그리고 여기 했더니 계산했더니 C2H2, 그 다음에 2분의 5, O2, 그 다음에 2CO2 플러스 H2O.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했어요? 1번은 어떻게 했고, 1번 더해줬고, 그러면 1번 반응 엔탈피는 더해주고, 2번은 더했는데 이 개수 2를 곱해줬죠. 그래서 2번은 2번 엔탈피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더해주고, 3번은요. 빼줬어요. 그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1번, 2번, 3번으로 하면.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1번은 더해줘요. 마이너스 68. 2번은 2 곱해서 이제 더해줘요. 그죠? 이렇게 되고 3번은 빼줘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다 마이너스 나오네요. 자,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계산 우리 이렇게 하겠죠. 마이너스 해놓고 68 더하기 2 곱하기 98 뭐 더하기 59 해서 계산을 할 건데, 자, 요거 제가 계산 팁 나갑니다, 여러분.
자, 2 곱하기 98은 보세요. 2 곱하기 100 빼기 2랑 같죠? 그죠? 그럼 얘는 200 빼기 4랑 같네요. 맞죠?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98이라는 거를 좀 계산하기 쉬운 100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곱하기를 지금 제가 빼기로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얘는요, 어떻게 될까요? 네, 60 빼기 1하고 같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요, 70 빼기 2랑 같겠네요. 그렇게 해버리면, 자, 70, 260을 더하면 얼마? 330에서 2, 4, 1을 더한 걸 빼면 어떻게 돼요? 7이죠? 그죠? 여기 마이너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23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사실은 계산 시간 잡아먹는 문제예요. 그죠? 솔직히 우리 헬스 법칙 다 알고 구하는 방법 다 알아요. 공부했으면. 근데 이게 계산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계산하는데 시간 잡아먹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산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계산 팁, 이것도 제가 뭐 이론에서 아니면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쉽게, 그죠? 10, 100, 1000 같은 이런 걸로 바꿔서 그죠? 곱하기를 어떻게 빼기로 혹은 더하기로 바꾸는 법 제가 설명드린 적 종종, 그죠? 계산 팁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을 훨씬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17번 봅시다. 자, 이 문제 난이도 3이었어요. 이 문제 어려웠던 거는 일단 네른스트식을 물어봤어요. 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냐? 전압과 줄의 관계.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전압의 단위를 알았어야 사실은 좀 풀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 네른스트식에 관한 거예요. 뭔지 봅시다. 일정한 온도를 압력해서 전자가 10몰이고 전이차가, 그러니까 우리 전압이 1.5V고 그 다음에 델타 H가 몇 킬로 줄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델타 H가 요걸로 요 전이랑 뭐 전자로 나타내. 요게 우리 배웠죠? 마이너스 NFE. 이게 뭐예요? 바로 네른스트식이에요. 네른스트식에 대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때 N은 이제 전자의 몰수니까 N은 10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F는 패러데이 상수값이기 때문에 여기 96,000 쿨롱 퍼 몰이 나오는데 E가 뭐냐면 바로 이게 표준 전이차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보세요. 자, 마이너스 10몰 곱하기 96,000 쿨롱 퍼 몰 E는 1.5V. 쿨롱 볼트? 이거 우리 킬로줄로 바꿔줘야 되는데? 몇 킬로줄이지?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헤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답은 이거 계산하면 1.44 곱하기 얼마지? 이렇게 하는데, 자, 봅시다. 자, 지금 요 전압의 단위는요, 전압은 전압의 단위는 이제 뭐 전압은 이거예요. 우리 보세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죠. 그죠? 전압은 단위 면적당 전력, 그러니까 와트입니다. 와트. 그래서 요게 전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전압을 와트 퍼 A. 근데 이때 면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건 뭐냐면 전류예요. 제가 지금 비슷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전류분의 한마디로 이제 와트. 우리 요거를 이제 출력값 혹은 이제 에너지 말고 우리 출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걸로 여러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전류로 나눈 게 전압입니다. 전력을, 그죠? 힘이라는 건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요게 문제였어요. 전압의 단위가 와트 퍼 A고요. 그 다음에 요때 요 전류라는 거는 또 우리 전류는 했어요. 전류는 전하량 1쿨롱을 1초 동안 흘릴 때에 흐르는 이제 전기 흐름량, 그죠? 그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요거는 또 어떻게? 전압은 쿨롱 퍼 세크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고요. 요거 약분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우리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여러분. 네, 이상하다 했어. 이거. 전하량이 전류에다가 이 전류를 몇 초 동안 흘려줬네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쿨롱 여기 있으니까 1쿨롱이 1암페어 곱하기 세크예요. 여기 약분되죠? 쿨롱이 약분되고. 그러면 와트 곱하기 세크인데 이 와트가 뭐예요? 와트는 줄 퍼 세크잖아요. 그죠? 우리 1초 동안 1줄의 2를 할 때 그때의 이제 한마디로 인류값 그게 그죠? 전력일 수도 있고 뭐 인류값 그게 와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와트는 줄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트도 1와트는 1줄 퍼 세크니까 그러면은 뭐가 돼요? 다 약분되고 줄만 남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값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 단위가 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했더니 자 우리 지금 절대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없애도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96,000 곱하기 1.5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줄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 지금 킬로줄로 물어보면 줄을 이렇게 계산한 게 줄값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1000으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킬로줄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요거 일단 10의 4승 뺄게요. 그죠? 10의 4승. 그럼 96 곱하기 1.5인데 이것도 여러분 계산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하죠. 뭐 96 곱하기 1.5 우리 곱셈 할 거지만 이것도 100 빼기 4에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아니면은 1.5를 2분의 3 96 곱하기 2분의 3으로 하는 거예요. 1.5는 2분의 3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48 나오죠. 그죠? 그럼 48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나와요? 144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144 곱하기 10의 4승 줄인데 그죠? 이걸 킬로줄로 바꾸면 144 곱하기 10줄 킬로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좀 힘든 문제였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솔직히 네른스트 시계에 적용하는 거는 그냥 시계에다 바로 대입하면 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줄이라던가 그죠? 와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기 전압의 단위라던가 이런 거 뭐 전류, 이제 전하량 단위 요걸 알아야 사실은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힘든 문제. 우리 앞에서 봤던 이제 10번 문제였나요? 산연기 중화 반응 문제랑 17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어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 구하래요. 자, 이때 x 전하수래요. 자, 1번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 음이온이다. 이건 우리 어떻게 알아요? 각각의 형식 전하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형식 전하라고 하면은 우리 요 공유 전자를 반반 나눠 가져서 그죠? 반반 나눠 가져요. 그래서 이제 중성에 비해서 전자가 많으면은 마이너스, 적으면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수소는 어차피 전자 하나니까 얘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도 하나니까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이고요. 자, 여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체외각 전자가 원래 6개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반반 나눠 가졌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러니까 얘도 0이에요. 자, 탄소 같은 경우에도 체외각 전자 4개인데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있는 것도 4개니까 0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쭉 마찬가지고 여기 볼까요? 여기 이쪽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맞고요. 자, 여기 탄소 하나, 둘, 셋, 넷 맞죠? 근데 이쪽 산소 같은 경우에 원래 체외각 전자가 6개인데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어요? 7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형식 전하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형식 전하로 계산을 하면은 우리 공유 전자를 반반 나눠 가져서 원래 이제 중성 상태에서 체외각 전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자수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이 문제가 여러분 좀 힘드셨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2번 파이 결합은 4개다. 자, 파이 결합은 자, 우리 단일 결합이면 시그마 결합 하나 있는 거고 이중 결합이면 시그마 하나에 파이, 나머지 하나가 파이 결합이죠. 그죠? 3중 결합이면 시그마 결합 하나에 나머지 2개가 파이 결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중 결합이 2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씩은 뭐예요? 파이 결합이에요. 그래서 4개가 아니고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 3번 공명 구조를 갖지 않는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중 단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중과 단일 사이에 어떤 공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전자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끊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자 계속 이제 이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혼성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일과 이중 사이에 어떤 동등한 이제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만 사실은 공명 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단일, 이중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볼게요. sp 혼성 오비탈을 갖는 탄소는 2개다. 자, 여기 탄소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 sp2예요. 맞죠? 우리 탄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 다 있으면 sp3.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던가 이렇게 있으면 sp2. 혹은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있던가. 얘는 sp죠. 그죠? 혼성 오비탈로 따지면. 그래서 얘는 sp2예요. 요런 게 얘는요. 그래서 얘는 sp2고 여기 있는 애는 얘도 sp2죠. 여기 있는 애도 sp2. 그러니까는 몇 개? 2개가 아니고 3개예요. 그죠? 그래서 옳은 거는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19번 쌍극자 모멘트의 세기 큰 것부터 순서대로 쌍극자 모멘트 세기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우리 무극성이고 이제 0이 아니면 극성이라 그랬죠. 즉 쌍극자 모멘트의 세기는 한마디로 분자의 극성 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자의 극성. 그래서 이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혹은 수소결합 가지고 있냐 보면 되는 거예요. BF3는 무극성이죠. H2S는요. 얘 극성이에요. 근데 수소결합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극성이고 H2O 같은 경우에는 얘 극성이에요. 게다가 뭐도 있어요? 수소결합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성이 강한 거는 수소결합 가지고 있는 H2O, 그 다음에 극성인 H2S, 그 다음 무극성인 HF3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입니다. 탄산수가 탄산수 H2CO3 탄산 이게 물에 담긴 거 그죠? 자, 이때 CO2의 부분 압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용액내 CO2의 농도가 나와 있어. 이거 얼마냐? 그죠? 용액내 CO2 농도. 자, CO2 이산화탄소 기체의 부분 압력이 나오고 그 기체가 용해된 용해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헨리의 상수 이게 결정적이죠. 헨리 상수값 나왔네요. 이게 헨리 법칙이에요. 근데 헨리 법칙 여러분, 이 헨리 상수의 범위 이제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단위를 봐야 돼요. 봤더니 헨리 상수 단위가 여기 몰 퍼 큐빅미터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밑에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압력을 곱해줘야 몰 농도 이제 몰 퍼 큐빅미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둘 중에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4 곱하기 10-4승 몰 퍼 큐빅미터 파스칼. 자, 여기에 압력이 0.41 메가파스칼인데 메가는 10의 6승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계산했더니 우리 몰 퍼 큐빅미터 나오는데 우리 몰 농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죠? 1큐빅미터는 1000리터. 이렇게 단위 환산 해주면 큐빅미터 약분되고 그죠? 몰 퍼 리터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단위는 이제 다 해결했으니까 몰 퍼 리터 이게 몰 농도잖아요. 숫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숫자가 3.4 곱하기 10-4승 곱하기 0.41이죠.
0.41 곱하기 10의 6승 나누기 100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 뒤에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10의 2승. 이렇게 약분하면 10분의 1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10분의 3.4 곱하기 0.4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요것도 지금 구하는 게 이런 식으로, 그죠? 과학적 표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자릿수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자릿수를 보면 3.4 곱하기 0.41인데 이것도 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볼게요. 왜? 요렇게 계산하면 뭐 12점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이 있으니까 이거를 합쳐주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12점 얼마, 뭐 10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나오겠네요. 계산하시면. 왜? 자, 3 곱하기 4니까 12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 나오는 걸로 보면은 14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4로 하게 되면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1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산 막 한 거 아니고 자릿수만 본 거예요, 여러분. 자릿수만, 앞에 자릿수만. 그죠? 3.4 곱하기 4.1로 하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3 곱하기 4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뭐 1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14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대략 어차피 앞에 것과 똑같죠. 보기를 봤더니. 그러니까 자릿수만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을 또 시간 잡아먹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2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우리 20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실은 풀었을 때도 웬만하면 제가 진짜 15분 안 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요번에는 계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제가 소요 시간이 18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풀어도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더 오래 걸렸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게다가 보시면은 약간 평소랑 다르게 유형이 나오면서 여러분 조금 체감 난이도 높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고득점 받으신 분들 반드시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기존 문제랑 난이도 변동 사실은 없었고 그냥 유형이 바뀌었을 뿐이고 나오는 파트가 약간 달라졌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실히 여러분 기본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별 문제 없지만 문제는 기출 문제만 달달 외우듯이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탈이 났던 해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앞으로 더 이제 여러분 백투더 베이직 하셔서 기본을 먼저 알고 그거를 여러분 기출에다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거,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학은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